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6월 22일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황당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말 이것은 베스트다라고 할 만한 3개의 법안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황당한 법안으로 여겼던 법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난 6월 9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소위 전세 무한연장법으로 불리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자, 얼마나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현재는 2년마다 맺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주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6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현행법과는 어떻게 다르냐? 현재는 이렇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계약이 자동 갱신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는 계약 갱신의 주체가 집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뀌는 개정안에서는 그 열쇠가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즉 바뀌는 개정안에서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저는 전세 또는 월세를 더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단서 조항을 두고는 있는데 그 조항들이 너무 당연한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집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한 이주비 그리고 2년간 임대료 인상분의 3배를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어떤 조항이 있느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또 거짓, 부정, 전대, 즉 재임대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살고 있는 주택에 뭔가 파손했을 경우에 또 철거, 재건축,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단서 조항으로 두고 있으니까 사실상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권리를 제한받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뿐 아니라 재계약을 할 때는 월세 또는 전세금 인상 비율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들이 행복한 이런 세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전세 물건이 없어서 난리죠. 지금 안 그래도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대출을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 수요가 전부 지금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은 없어지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이러한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사실상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주인 입장에서는 이 집을 비워놔야 실수요자들이 나타났을 때 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전세 기간이 만료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아예 집을 비워두고 버티는 실수요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아예 씨가 마르고 있는 것이죠. 이 6.17 부동산 대책과 아울러서 이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야말로 최고의 악법, 세입자도 어렵게 만들고 집 주인도 눈물 짓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황당 법안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 개정안은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주라고 강제하는 이러한 황당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네, 한 달 이상만 근무하기만 하면 알바 직원이라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공인들 정말 이거는 죽으라고 내모는 이런 법안이죠. 자, 이 법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종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장 최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다. 사업을 접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계모 씨는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 구하는 광고를 올리면 전화가 하루에 400통씩 온다.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노동자 처우만 자꾸 올려주면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종로에서 한식당을 운영한다는 이모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종업원 한 명이 퇴직했는데 돈 500만 원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퇴직금을 챙겨줬다. 한 달 일한 알바까지 퇴직금 챙겨주라고 하니 차라리 월급 안 받는 로봇을 들여놓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말처럼 지금 되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약 30% 가까이 올려놓다 보니 안 그래도 없는 일자리를 더 없애버렸죠. 이 상황에서 단기 알바까지 퇴직금을 챙겨주겠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들이 더 어렵게 만들죠. 네, 뭔가 근로하고자 하는 이러한 단기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없애버리고 또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아예 전세 매물을 없게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과 괴리된 황당 법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지난 20대 국회 때 너무나 반시장적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무산되었던 소위 이익공유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입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어 가지도록 강제하는 이런 법안인 것이죠. 완전히 반시장적이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이런 법안이죠. 제3자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익을 강제 배분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이니까 얼마나 참 황당한 법안입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익 배분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애플사에 납품을 하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 3% 수준입니다. 적게는 1%, 그만큼 애플사가 쥐어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삼성의 1차, 2차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018년도에 정말 최고로 이익률이 높았던 협력사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20%를 육박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 8%대의 이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말 대기업이 정말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불어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들의 이익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미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지금 정부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기업이 떠안는 손실에 대해서도 나눠 가질 겁니까? 이익을 나눠 가진다라고 한다면 대기업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감당할 이러한 조건이 되어야죠. 같이 감당할 겁니까?
네, 지금까지 황당 법안 베스트 3를 꼽아봤는데요. 뭐 이 외에도 5.18 특별법이라든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든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네, 발의를 예고한 법안들이 뭐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황당 법안들은 계속 쏟아질 것 같네요. 앞으로 뭐 황당 법안 베스트 3, 베스트 5, 베스트 10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